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013년 5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는 생방송으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생방송으로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11시에 3시에 아주 종횡무진. 종횡무진이 아니고 참. 네, 뭐 잘해서 쓰는 게 아니라 공짜니까. 네, 공짜니까. 아, 세상에.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예. 이게 공짜가 좋은 겁니다. 예. 자, 우리 서 이사님, 아주 우리 윤창중. 예. 윤창중 씨하고 연배가 비슷하시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어요. 네, 저하고 비슷하죠. 예. 뭐, 비슷한 학번일 겁니다. 같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시거나 그런 적은 이상하게 저하고 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원래 윤창중 씨가 코리아타임스인가? 예. 그쪽 기자로 출발을 해가지고 세계일보를 갔다가 청와대 잠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문화일보를 가는 이제 그런 코스를 밟았는데 이게 제가 정치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는 정치부와 전혀 무관한 그런 부서에 있었죠. 코리아 타임스인가 코리아 헤럴드인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코리아 타임스 겁니다. 아마 거기 정치부 기자로 있었지만은 영자지의 정치부 기자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인 그 신문이나 방송의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계일보로 가서 정치부에 안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청와대 갔다가 이제 문화일보로 가서는 논설위원을 했을 거예요. 예. 이제 이력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힐 그럴 기회는 별로 없었죠. 네. 하여튼 윤창중 씨가 저는 처음 듣는 매체던데 그런 인터넷 매체에 글을 썼는데 이제 저 아는 지인들로부터는 참 지독하게 쓴다. 그런 얘기는 좀 들었죠. 네. 영자지 얘기하셨는데 여담으로 영자신문 기자들은 기사를 영어로 씁니까? 그렇죠. 그럼 영어 잘해야 되겠네요. 영어 잘해야죠. 아마 어디야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던 신학림 씨도 영자지 기자 출신입니다. 아니 영어 잘하면서 왜 술을 지가 안 시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처럼 영어 잘 모르는 사람도 나는 심지어 플리즈 카드 호텔의 키가 카드로 된 키가 이게 안 돼가지고 바꿔달라. Change the my room card 그럼 되지. my card is sick 이래가지고 바꿨어요. my card is sick. 병들었어. 아주 좋은 영어입니다.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 아침 식사로 해야 되는데 호텔 예약 잡아준 분이 저녁 식사로 끊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 식사를 아침 식사로 바꾸는 그것까지 영어로. 근데 영어 잘 못하는 내가 자력으로 했단 말이지. 아니 근데 영어 잘하는 영자신문 기자 출신의 그 사람이 와인 시키는 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저 인턴한테 시켜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말 될 수는 있어요. 난 영자지 기자들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영자지 기자들은 영어로 쓰지 말로 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영어로 장문은 제법 합니다만 말은 전혀 못해요. 그러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문제는 그 영어를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예. 그게 그 뭐라 그럴까. 윤창중 씨는 이제 저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뭐 출입을 했다든지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건데, 예.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주로 신문에 난 기사들로 종합을 하면은 네. 이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사실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1급이에요. 1급이고 홍보수석은 차관급입니다. 그래서 이남기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차가 따로 나와요. 예. 근데 대변인의 경우에는 되게 기자들하고 같이 부딪히면서 저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예. 그냥 기자단 차량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자들하고 같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윤창중 씨는 자기에 대한 의전을 매우 중요시 해가지고 왜 나는 차를 안 주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든지 예. 또 그 호텔방을 예. 왜 대통령하고 같은 호텔에 안 잡아주느냐. 예. 이게 대변인이 대통령하고 같은 호텔에 잘 안 잡고 기자단 숙소에다가 잡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기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윤창중 씨는 왜 나를 갖다가 대통령 묵는 호텔에 안 잡고 기자단 숙소에다 날 잡아주느냐 이렇게 항의를 해서 LA에서는 대통령이 묵는 호텔에 잡았는데 LA로 못 가고 바로 한국으로 발랐죠. 이제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자기에 대한 의전을 매우 중요시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뭐 가지고 오라고 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는 가능하죠. 만약에 김용민이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그 막말 파문 속에서 어렵게 배지를 달았으면은 그야말로 임기 다 되는 날까지 겸손하게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뭐 시켜주셨으니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청와대 대변인 할 때 그 반대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된 사람이 말이야. 어디서 권위를 차려. 쥐가 뭔데. 그게 이 구조가 이런 거예요.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예.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권력 문화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독재자에 가까운 권력자일수록 예. 권력자와의 거리가 중요한 것이지 지위나 직책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차재철이가 최고 권력자 아니었습니까? 경호실장 주재. 그렇죠.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예. 윤창중 씨는 본인이 그래서 기자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김종철 기자, 한겨레 김종철 기자가 쓴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예. 아마 아마 이제 기분 좋을 때 술 한잔 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했겠죠. 네. 그게 결국은 기사로 나온다니까. 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아마 그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인수위 대변인하고 예. 짐 싸서 집에 갈 줄 알았죠? 무슨 말씀을 대통령께서 저한테 일찌감치 전화를 걸어서 우리 윤창중 씨가 수석 대변인을 꼭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미 낙점을 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밝고, 뭐 맹랑하게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게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예. 내가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내 지위가 비록 1급인 대변인을 하더라도 차관급인 홍보수석 못지않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윤창중 씨의 개인 캐릭터에도 뭐 다소 문제는 있지만은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예. 그 주변에 있는 이 파워 엘리트들의 권력 문화가 예. 대단히 박정희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이다. 예. 볼 수 있는 거죠. 저 후보 시절에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인상만 한번 찌푸리면 바로 그냥 마이너스 영하 19도 급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후보인데도 비상대책위원장인데도 전화를 직접 못 걸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십상시 무슨 사대천왕. 사대천왕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지금 후보님 혹은 위원장님 심기가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막 보도에 나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문화가 시극히 권위주의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결국은 윤창중 씨 내가 이런 말하자면 파워 있는 대통령 각하한테 이렇게 기용을 받는데 내가 뭘 그냥 아나무인 천방지축 이렇게 될 수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했겠느냐. 그 양반이 인간적으로 나빠서 그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뭐 저는 뭐 직접 같이 출입 안 해봤으니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뭐 경험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인간이 뭐 그렇게 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문화는 항상 그 사람을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네. 결국은 문화는 항상 그 사람의 행동을 나쁘게 만든다. 그 나쁜 문화. 나쁜 문화가. 윤창중 씨가 문화일보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전하는 말 듣고 오겠습니다. 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그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네. 네. 좋은 광고네요. 네. 최창근, 이태란 부부님. 임태란 두 분의 부부 조합원이죠. 조합원의 제공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조합원들께서 이렇게 광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광고를 직접 제작해 드립니다. 네. 예. 지금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지금 올릴 수 있는 거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광고 문구하고 엮어서 제가 트위터라든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선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도 비싸지 않습니다. 네. 10회 방송하고 네. 팟캐스트에는 무점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하는 값이 부가세 별도로 20만 원입니다. 예. 뭐 비싸다면 비싸다고 싸다면 싼 건데 네.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물론 사업하시는데 자신의 사업을 방송을 통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도 물론이죠. 광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뭐 2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광고 참여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국에 7737번 3144-7737번으로 전화하시거나 또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에 또 이렇게 신청의 뜻을 밝혀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소상히 또 그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광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월악산 조용필이라는 필명을 닉네임을 갖고 있는 전승배 씨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요. 여보세요? 전승배인데요. 허허허허. 그 목소리가 듣고 싶으신 분은 우리 전승배 씨한테 또 한번 전화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또 저희가 막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두 명 더 가입했네. 두 분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앞 시간에, 이소영님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더 가입하셨네요. 벌써 9분이 또 추가로 조합원이 돼 주셨습니다. 야, 요즘 뭐 조합원 가입 추세가 매우 좋습니다. 네.
하재수님, 네. 목사동. 예. 목 1동부터 목 2동, 목 3동, 목 4동 이렇게 돼 있죠. 목 2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 2동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또 파리공원이 있습니다. 목이동에 파리공원이래요. 파리공원. 구덕이 저기는 없습니까? 목사동은 아주 훌륭한 우리 하재수님이 사시는 동네입니다. 아이고 목이동에 사시는 우리 조합원 분 계시면은 되게 굉장히 결례를 한 거네요. 결례네요. 자, 그리고 압구정동의 김덕한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천시 부간면 원당리의 우리 최은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최승도님, 그리고 은평구 역촌동 서울이죠. 네. 최미조님, 그리고 서울 송파구 잠실사동 파크 리뷰에 사시는 김민경님, 그리고 부산 남구 대연삼동의 전찬민님, 그리고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동의 조환수님, 또 이렇게 저희 방송 시작할 때 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한 명 더 있어요. 두 분 더 계시네요. 목오동, 서울 양천구 목오동의 손영랑님,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 철산 1동의 이영란님께서 이렇게 조합원으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동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리니까 목오동에서 목오동. 좀 있으면 목육동에서 오시겠다. 목 몇 동까지 있나요, 이게? 예. 자, 오늘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요, 오늘 오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영장 실질 심사, 현장 스케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직접 갔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12월 18일로 나는 꼼수다의 종막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끝나지 말라고 자꾸 저희 멤버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러십니다. 그래서 끝나도 끝나지 않은 나는 꼼수다가 돼버렸습니다. 낙검수를 부르는데 왜 저까지 꼽사를 끼워 넣느냐고. 네. 참나. 아니, 난 억울해. 아니, 무슨 영화를 봤다고. 네. 아니, 낙검수는 네. 그 공도 크지만은 네. 또 이 화려한 네. 영광의 시간들이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모였을 때는 네. 솔직히 나도 감동했어. 네. 그러니 그 무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네.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야. 예. 구속을 하든, 잡아 넣든. 예. 아니, 당연한 대가라고 하지만은. 예. 아니,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박수 치던 사람까지 왜 부르냐고. 실속도 없이. 실속도 없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서영석 이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팔자에도 없는, 사실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5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잘 나가는 신문기자였는데, 지금은 종북 좌파, 예. 저를 종북 좌파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덮어놓고 동성애자까지 다 종북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또 미시 USA, 이분들한테도 종북을 갖다 붙이는데. 아이, 저한테 그런 얘기 못하죠. 저한테 그러면 맞아 죽지. 아니, 이런 기사 혹시 못 보셨습니까? 내가 읽어볼까요? 예. 얼굴과 배에서 피가 흘렀고, 네. 창자가 도로에 쏟아져 있었다. 네. 양쪽 눈썹, 예. 콧구멍 주위, 예. 입술 등 얼굴과 가슴, 배에는 기역자와 V자로 찢긴 상처가 있었다. 칼이 깊숙이 들어가 많은 장기가 손상되어 있었다. 시체 옆에는 망치가 떨어져 있었다. 산에는 망치로 머리를 3차례 가격당해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다. 네. 대가리가 빠져 있었다는 얘기죠.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내는 박용철 씨, 박지만 씨의 오천입니다. 자, 이 끔찍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법원에서의 풍경들을 제가 다 녹음해 왔는데요. 오, 예. 예. 들어봅시다. 자, 우선 서울중앙지법원,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그 현장. 영장 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리에 예. 이제 영장이 발표가 되면 잡아 넣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를 데리고 갑니다. 네. 그 현장이죠. 그래서 기자들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포토라인에 섰는데 정봉주, 김용민, 주진우가 한마디씩 말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일로 구속됐을 때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진실이 구속되지만 내일은 거짓이 구속될 것이다. 근데 오늘 역시 진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기자가 이런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진실이 순환받는 시대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기자님,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 영민이도 한마디 안 냅니다. 네. 윤창중 건으로 글로벌 대망신을 당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 예. 오늘 또 이렇게 주진우를 법정에 세움으로써 구속시키려 함으로써 또 한 번 망신을 자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네. 심경은 이렇게 좋은 봄날인데 법원에 끌려오니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근데 이 시대가 아직 이 정도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억울한 사람들을 제가 보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선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보도한 게 박근혜 친척 간에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자살을 했는데 박지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넘게 열심히 취재해서 충실하게 보도했습니다. 그 어떤 기사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도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열심히 했다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로서 열심히 하는 게 죄가 된다면 받아야죠. 시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영장실 취재자는 어떤 식으로 임하실 예정이신가요? 성실히 잘 임할 겁니다. 네. 성실히 잘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논리를 펼칠 생각이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처럼 취재하고 보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저 개인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아니면 출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기사 쓰고 기자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처럼 보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취재를 당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낭비고 안타까운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깨가 무거워. 내 손은 괜찮대. 안 괜찮아. 네. 아까 살해 위협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살인 사건을 두고 주변에서도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취재했을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조폭 기사 열심히 쓰고 종교 기사 써서 협박 많이 받았는데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웠어요. 살해당한 사람의 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취재하시면 신변이 위협하기 때문에 참아주세요 그랬고요. 어제 그제는 제보자가 하나 와서 감옥에 들어가면 목숨은 안전할 테니 그걸 위안으로 삼으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주 기자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지지자나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각각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놀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반대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좋은 봄날인데 미워할 시간도 마약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그 노여움을 좀 내려놓고 좀 봄인데 즐기시라고 괜히 윤창중 사건에 빠져있지 마시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주진우 화이팅! 주진우 화이팅! 네, 질문 없나요? 가보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 얼른 네.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나올 거예요. 뭐 궁금하시는데. 내일 정상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네, 충격적이네요. 우리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예. 더 안전할 것이다. 예. 라는 제보자까지 있다니 도대체 세상 이 개명천재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견적 그대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영장 실질 심사 장 입구까지 갔습니다. 주진우에게 하여튼 오늘 저녁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겠죠? 내일 국민 TV 와서 후배들 점심 사겠다 이랬거든요. 아니, 지난번 강노현 교육감 때 보니까 말이죠. 그때 저도 그 서울중앙지법에 갔거든요. 근데 12시 넘어서 결국은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노현 교육감이 이제 고속도로에서 갔는데 저는 자전거 타고 갔다가 한 12시에 까지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려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주진우 기자도 밤늦게까지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법리적으로는 오늘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늘 한겨레 칼럼에서 아주 제대로 잘 지적을 했어요. 그게, 구체적인 건 일단 생략하고요. 그게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말하자면 선거법상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국제인권기구들이 인권침해적 제도를 규정하여 아주 반복해서 폐지 권고를 내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니 명예훼손을 했다고 왜 감옥에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참 아니 이제 이건 대부분 벌금형이라든지 민사로 처리할 문제지. 절대로 인신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선 형사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인권기구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폐지 권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총선 나왔을 때 나한테 욕했던 사람들 제가 제대로 걸면은 다 감옥 가야 돼. 다 감옥 가야지. 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 가길 바라질 않아요. 야, 참 아니 그리고 또 주진우에 대해서 소송 건 사람들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쥐들이 가질 거 다 가져놓고. 아니 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거는 아니 나는 명예훼손 4건이나 걸린데도 나한테는 사전구속영장 청구 안 했어. 물론 이제 한 건은 기소를 했으니까 사전구속영장은 물 건너갔지만 나머지 3건을 아직 기소 안 했으니까 나 잡아 넣을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럴까요? 실속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실속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증거인멸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사가 참이냐 참이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주진우의 취재수첩을 압수수색한다는 얘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증거는 명백하고 그런데 왜 잡아넣어? 그러니까. 하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아니 그러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친동생인 박지만이가 고소한 거니까 잡아넣는다 이 얘기밖에 더 돼요. 맞습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이번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고. 박지만이 건이 아니라면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느냐고. 검찰도 이건 미친 짓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행태를 봐서 지금 국정원 선거 개입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에 사전이 아니라 이런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검찰을 믿으려 하다가도 못 믿게 된다는 거지요. 자, 제가 하여튼 법원에서 그렇게 주진우를 이제 재판정에 넣고 이렇게 나올 때 좀 마음이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왔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주진우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몇 프로 확률이라고 보십니까? 그랬더니 정봉주 의원 이야기가 정말 암울하다. 자기가 감옥 가지 않았느냐.
자기도 희망 고문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정봉주 당신이 감옥 가면은 이 나라 사법부 이거 사망 선고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대요. 하지만 감옥 갔잖아. 자기가 보기에 주진우 구속될 확률 99%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봉주 의원이 뭐 법조계 1년 정도 몸담았습니다만은 본인은 뭐 변호사 자격증이 없죠. 법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변호사의 어떤 법리보다도 아니, 원래 육감이란 게 있다는 거야. 육감. 원래 조폭들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대한 거는 판사나 검사보다 더 잘 알아요. 판례까지. 그렇죠. 아니 자기가 이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율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법리대로 움직이는 세상 같으면야 변호사들의 말이 맞지. 근데 법리대로 세상이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세상이란 거예요. 네. 정봉주 이야기는. 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법원을 나와서 그 앞에서 대기하고 계셨던 주진우의 이런 실질 심사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뒤늦게 합류를 했는데 또 법원 나와서 저희들이 또 시민들에게 했던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나는 꼽스타 봉주 24회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지금 인터뷰 중이잖아요. 네. 그 안에 이번 건과 관련한 왜 추진우가 이렇게 구속 위기에 처했는지가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박지만 씨가 이렇게 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진우는 기자로서 자기 본령을 다했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기자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자가 기자 할 일을 하다가 감옥 가는 이런 세상에서 기자가 뭐하러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방송 아니니까 얼른 끝내자. 주진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에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면서 19대 대통령이신 정봉주 전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정청래 마지막 얘기하는 거야? 20대 대통령으로. 실질 심사가 자정에 끝나요. 그런 얘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지 말고 돌아가시되 자정쯤 끝납니다. 자정쯤 끝나고 법리 심사를 꼼꼼히 하면은 구속이 안 될 거고, 그다음 법리 심사를 안 하고 외부의 입김과 영향력이 있는 정치적 심리를 하게 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고요. 윤창중 사건 때문에 구속을 시킬 것이다라고 봤는데 윤창중 사건이 일파만파 너무 커져서 이 사건까지 손대면 기자들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데 조중동 기자도 사실은 회사 입장 때문에 불편하게 기사를 쓰지만 대부분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우호적입니다. 기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구속이 법리 심판하면 구속이 안 된다. 만에 하나 이번에 구속이 돼도 이 재판은 제 재판하고 좀 틀립니다. 이건 1심, 2심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서로 발부된다고 할지라도 1심에서 구속형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져요. 그리고 1심에서 건너뛰어도 2심에서까지 굳이 이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저쪽이 불편하고 주진우 기자가 인신상의 불편함은 한 3, 4개월 정도면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감옥 들어가면 많이 고통스러워요. 저처럼 강한 사람만 버텨내는 곳이지 저렇게 야리야리한 사람은 못 버텨냅니다. 20대 때 오래 살았다고 지금 큰 소리 차거든. 20대 때 감옥과 50대 때 감옥이 틀립니다. 여기는 아직 50대가 안 됐어요. 뭐 하고 싶은 거지 얘기가. 내가 얘기했는데 옆에서 입이 삐죽삐죽해 이 말을 하고 싶어갖고. 그래서 일찍들 돌아가시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려가 많이 듭니다. 나도 한마디 해줘야지. 나는 좀 간단하게 얘기해, 철학적으로. 볼테르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당신의 의견에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난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볼테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청래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주진우의 의견에 동의하고
주진우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주진우와 함께 김용민과 함께 정봉주를 데리고 같이 싸우겠다. 끝입니다. 예. 자, 돌아들 가세요. 자, 감사하고, 솔직히 좀 암울합니다. 예. 법리대로라면야, 저 자리에 가지도 않죠. 당신 보니까 더 암울해. 얼른 가지. 네. 자, 하지만. 내일 재판받아, 여긴 또. 아니, 난 또 내일 재판받는지도 몰랐어. 하도 많으니까, 나와라, 아니, 지금 낙검수에서 얘기한 그 건이지, 계속. 아니요, 그건 내일 거는, 부디, 포경수술하세요 건입니다. 네. 정말, 저는 솔직히 주진우가 법정으로 들어설 때, 등을 보일 때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이러다 정말 못 보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에, 지금도 솔직히 좀 마음이 많이,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참. 참, 어처구니 없는, 참. 예,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정말. 기자가. 네. 보도를, 나 이 기사를 갖다 여러 차례 읽어봤어요. 예. 이 기사,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기사입니다. 예. 글쎄, 전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가들이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의심을 대단히 객관적인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명예훼손의 범위까지 전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기사예요. 예. 시사인도 주진우 기자 혼자 사는 동네도 아니고, 네. 그 위에는 편집국장도 있고 데스크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예. 이 기사가 만약에 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사 못 내요. 그게 기사가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차장, 부장, 편집국장 이렇게 3단계로 걸르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으니까 수사를 하고 하늘은 다 좋아. 근데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건 진짜 암울해요. 네.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예. 이 기사와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한테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확보한 자료가 자료 중에 기사화한 것이 10%도 안 된다. 자료를 한 100% 모아가지고 그 중에 확인된 것만 추려서 정말 진실이라 볼 수 있는 그 내용만 이렇게 냈는데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한 10%가 안 되는 정도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인 273호 예. 2012년 12월 3일자입니다. 그보다 조금 일찍 나오죠. 시사 주간지는 그죠? 예. 예, 여기에 나온 종합판 박근혜 오천간 살인사건 3대 2호. 예.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주진우 김원지 기자가 쓴 겁니다. 네. 이걸 쭉 다시 한 두세 번 정독을 해봤어요. 네. 원래 처음 읽었을 때는 이제 책으로 읽었죠. 책으로 읽었는데. 우리 서영석 기사님이 실은 데스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정치부장을 하셨고 일간지. 이 주간 월간지에 정말 젊어서 힘이 남아 돌았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기고를 했던 정말 매체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딱 판명 봤을 때 참 잘 쓴 기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진짜. 예. 이런 기사를 이거는 상을 줘야 될 기사예요. 상을 줘야 될 기사. 상을 받을 기사죠. 예. 이거는 기자상 받을 기사예요. 예. 이거는 아까 주진우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 정언과 관련해서 예. 정언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살해된 서로 죽인 것처럼 보이는 예. 사람이 5총단이고요.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계획적인 살인 후에 네. 마치 죽이고 자살한 것처럼 꾸며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실제로 보입니다. 네.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따라서 이런 사건 기사를 취재를 하면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박지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친동생 예.
그리고 친동생의 최측근 그리고 재판, 증언 이런 거와 관계 없더라도 네. 이런 기사를 취재를 하면 목숨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이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자기가 골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려움을 뚫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은 이상을 쳐야지. 예. 이걸 때문에 잡아놓는다는 게 도대체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예. 드는 생각이 이 인간들이 저기 핑계 대가지고 구속시켜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나머지 90%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합원 그래요. 들어오신 분들도 예를 환영하고. 받을 땐 받더라도. 예. 자, 우리 손영란님까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새 이영란님 오셨습니다. 같은 영란이네요. 또 예. 목사동에서 모고동으로 가더니 손영란님이 다음에 이영란님이 오셨구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란님이었고 랑이었어요. 영란님입니다. 비슷하니까. 예. 경기도 광명시 철산일동에 사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사시는 김종권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 사시는 이승섭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 2동의 오희자님 고맙습니다. 서울 강남구 노년 1동의 하태식님 그리고 서울 은평구 구산동의 이병문님 서울 광진구 중곡사동의 정원일님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일동의 김한별님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의 박경숙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유기용님 그리고 울산 남구 야음동의 정현배님 이렇게 많아요. 신규 조합원이 돼주셨습니다. 예. 글쎄 말입니다. 나는 언제 끝나나 했는데 계속.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저희가 주진우 기자가 갖고 있는 이런 불이익에 대한 그 공포가 없는 자세, 불이익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세, 저널리스트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정말 주진우가 감옥 가면 또 다른 주진우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는. 그렇죠. 아유 주진우 기자 대단하죠. 사실 이제 제가 뭐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나? 항상 하는 얘기가. 30대,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을 간다는 건 참 겁나는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참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처럼 50대 후반, 이제 60대를 향해서 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은 감옥 가는 게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예. 아이고, 웰컴! 졸라 땡큐. 네. 근데 예. 저 같은 사람이 겁을 안 내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겁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인생의 이제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받을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나이 들어서 겁이 없어진다 하면 윤창중 생각이 나는데요. 윤창중도 겁이 없나 봐. 겁이 없네. 예. 자, 윤창중 이야기는 잠시 후에 계속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주진우 기자는 지금 한참 40대 때 지금 열심히 일하는 나이 아니면 40대인가?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올해 40대고, 주진우 기자가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한참 일할 때인데, 이럴 때는 사실 깜빡하는 게 겁나는 때거든요. 그런 때 전혀 그런 것을 겁내지 않고 오로지 진실 보도만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거는 말은 쉬워도 실제로 행동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주진우 기자가 나는 꼼수다에서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이런 이유로 해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게 됐는지 네. 제가 2분 49초로 요약해 봤습니다. 그래요. 함께 들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소상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갑니다. 중국 칭다오라는데 칭다오에 도착한 첫날 밤 신동욱 씨가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 누가 나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뛰어내려? 신동욱 씨는 둘째 박근영 씨의 남편입니다. 신 씨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박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박용철 씨는 박지만 씨의 그 측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이 박지만은 내 지시는 아니다. 박지만이 신동욱을 납치 사주한 일이 없다. 박지만 회장한테 보상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다. 박지만 밑에 있는 정안무개 씨가 주도했지 박지만은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유경재단의 전 법인실 부장인 이안무개 씨가 나타납니다. 이안무개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용철 씨가 신동욱 교수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는 그냥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박지만이 시켰다. 박지만이 시켰다. 그러니까 이 거죠. 박용철 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 네.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지. 네, 박지만 씨에게 위태로운 상태지. 증거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만약에 그 테이프를 공개했다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직전에 박용철 씨가 재판하고 며칠 후인 2011년 9월 6일 박용철 씨가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국립공원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박용철 씨는 얼굴과 배를 열 몇 방울을 간자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길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점점 으시시해지잖아 이거. 눈썹, 콧구멍, 입 주변이 다 찢어졌고요. 가슴과 얼굴, 배 다 찢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가 칼을 찔렀지 않습니까? 네. 칼을 찌른 상태에서 기역자로 도려내고요. 아이고. V자로 꺾어서 냈습니다. 이거는 전문 킬러. 전문 킬러들이고요. 살인 청부업자들이나 아주 흉악범들이 하는. 아니 보통 일반인들은 찌고 나면 무섭잖아. 아니, 일반인들 못하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찌르고 돌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체 옆에는 망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망치로 박용철 씨 머리를 3번 가격해서 두개골이 3군데가 다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야. 죽은 사람을 계속 때려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인 겁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참. 완전히 엽기 스토리였죠. 예, 이게 이거 참, 듣는 것도 참 섬찟해가지고 말이죠. 네. 예. 그 이런 거죠. 이제, 신동욱 씨가 살해 위협을 당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박지만이 나를 죽이려 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박지만 씨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네. 신동욱 씨가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 박용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아주 정말 앞서 들으신 대로 끔찍하게 그냥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용철은 원래 이 박지만 씨의 최측근이었어요. 최측근이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예. 그걸 이제 불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것도 그렇게 자리 다툼이더라고 보니까. 네. 뭐 어린이 재단에 무슨 관리실장으로 있었는데 자기를 쫓아내고 네. 다른 사람이 오니까. 박지만 씨가 자기를 쫓아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심부름을 시키면서 뭐 밥값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렇게 했다. 이런데 이제 섭섭함을 느끼고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신경의 변화를 느꼈다. 이런 얘기가 이 기사에 나와요. 네. 아까 낙검수 녹음본에는 뭐 자세히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법정에 나가서 살인 청부 사실을 증언을 하겠다. 그리고 살인 청부한 음성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박지만이가 네. 자기 보고 네. 또 신동욱이 죽이라고. 이런 지시한 음성 파일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 이 박용철이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오기로 한 그 전에 네. 이렇게 살해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누가 봐도 야 이거 일단 수상하다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추진우가 박용철을 박지만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야. 전혀 그런 내용 없어. 없어요. 그게 이제 또 우리도 뭐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예. 그다음에 낙검수 아까 녹음본에도 게 누구나 다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은 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예. 이 기사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수상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수상하지. 합리적 의심을 한 거지. 예. 그 의심 속에서 기사가 나왔던 거고. 아니, 그리고 예. 반론도 다 들어가 있어. 예.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철 씨가 이런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얘기가 신동욱 씨 귀에 들어갔다. 이게 박영철이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네. 신 씨는 자기 재판의 증인으로 박영철 씨를 불렀다. 네. 2010년 9월 1일 박 씨는 법정에 섰다. 네. 박 씨는 이렇게 진술했다. 박지만 회장의 정용희 비서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테이프라고 할 것도 없고 증인이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그것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캐나다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박영철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정용희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박 씨의 이야기가 다 소설이라고 맞섰다. 반론까지 다 넣어준 거 아니야. 그게 어느 특정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해준 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걸 가지고 나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나비 효과를 놓고 뭐 조모 씨가 고소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예. 뭐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예. 암호 같은 얘기죠. 무슨 말씀한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 자,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박용철 씨 돌아가신 양반 비참하게 죽은 분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오총관이죠. 오총관. 그게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3남매는 박정희, 유경수 두 분 사이에서 난 자식들 아닙니까? 예. 근데 박정희 형제들 중에서 박상희라고 있고 예. 박무희라고 있어요. 예. 박상희의 딸이 박영옥이고 예. 박영옥이 바로 김종필의 부인입니다. 네. 박영옥 여사. 박상희가 이제 박정희의 형 아니에요. 형이죠. 또 그리고 좌파 활동을 했었고. 그렇죠. 박정희가 남로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형의 영향을 그렇죠. 받은 박상희 부분도 영향이죠.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 딸이 박영옥 여사인데 예. 제가 옛날에 김종필 신민중화당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녕하시오. 김종필이요. 예. 예. 청구동에 자주 놀러 갔거든요. 예. 근데 우리 박영옥 여사님 참 상냥하고 기자들한테 잘해 주셨어요. 예. 물론 이제 뭐 JP도 잘했지만은. 그러면 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 전 총리하고도 그러면 뭐 가깝네. 그렇죠. 예. 가깝죠. 예. 동서지간. 동서지간. 동서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뭔 동서라고 아니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카 사이지. 조카 사이. 그렇지. 조카 사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형의 형의 딸의 남편입니까? 예. 조카 진려의 남편이니까 조카 사이죠. 네. 그리고 박무희라고 있어요. 네. 희자 돌림이니까. 근데 이분이 형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박무희 씨의 아들. 박재석 씨의 박무희의 손자가 박용철이고 네. 또 박무희의 다른 아들의 아들 또 손자죠. 예. 이 박용수가 이제 결국은 둘 다 죽었는데 이게 촌수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와는 오촌간입니다. 예. 오촌 당숙이 되겠네요.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박용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은 박용철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잔인하게 살해된 상태로 죽었고 예. 그리고 박용수는 자살을 했어요. 예. 거기에 조금 떨어지는 것에 목을 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을 매 세상을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 네. 이렇게 이제 경찰 수사 결과는 그렇단 냈어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박용철과 박용수의 최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키도 한 10cm 이상 차이가 나고요. 몸집도 박용철이 훨씬 더 우락부락하고 박용수는 아주 호리낭창한 사람인가 봐요. 예. 그러니 이 호리낭창한 사람이 물론 이제 박용철이 그때 많지 않은 상태니까 예.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했다는 것도 좀 수상하잖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 기사에 보면은 이 수상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취재를 해가지고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예. 이거는 매개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왜 하필이면은 나를 갖다가 음해하려는 그런 기사를 썼느냐 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빠할 수는 있고 그래서 사실과 다르더라고
박지만 씨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구속해서 수사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 참 세상에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말이죠. 네. 박지만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제 동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으니 믿어라. 직설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마인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은 이 박지만 씨가 아니면 아니게 되는 이런 구조 아래 우리가 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유시민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2년 전에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었으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유시민 장관의 답변이 일단 무섭고요.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이명박 정부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주진우 기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걸 보고 정말 유시민 장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일단 우리 판사가, 양심과 상식과 원칙과 또, 기본적인 사리분별만 된다면은 당연히 기각 처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이 세상이 상식과 원칙대로 돌아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저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상식대로 안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아까 현장 중계에서도 나왔던 정봉주 의원 아닙니까? 네. 누가 정봉주가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나. 예. 자,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글쎄 또 게시판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조합원만 소개하지 말고 게시판 의견도 좀 소개를 해요. 네. 박경숙님, 네. 열받아서 가입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주진우 기자야말로 진실입니다. 네. 박지만은 역사 앞에 단죄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하셨고, 신샘님, 일반 시민사회의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는 게 대체 뭘까요? 권력 있는 자의 기분에 따라서 법이 운영되는 사회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건 학교와 각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힘센 녀석이 약한 녀석에게 기회만 있으면은 괴롭힐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지요. 그게 바로 이즘의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교실 내에 보스, 추종자, 평민, 노예가 되고요. 보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급에 모아놓는 짓을 하면 안 되며 학교에도 시민의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학교가 치외법권이 되지 않게 말이죠. 결국 이것을 사회에 적용해 보면은 한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치외법권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남양유업의 행태도 윤창중의 행태도 주진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이기도 하죠. 전체 분위기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시민사회의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정말 야만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예, 하여튼 아직 우리가 절망하기는 좀 이르고요. 절망은요.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죠. 예. 오늘도 좋은 결과가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래서 뭐라 할 말을 참 잃게 되는. 이럴 때는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예. 무슨 노래? 제가 신청곡 하나 할까요? 예. 클래식인데. 예. 괜찮습니까? 예. 에그몬트 서곡. 노래 좋습니다. 에그몬트. 영어로 E.G. 예. M.O.N.T. 예. 오버처. 에그몬트 서곡. 예. 네. 베토벤의 음악이네요. 너무 기니까 예. 앞부분 한 3분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8분짜리네요. 네. 예. 한 3분만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서영석 이사님이 제가 클래식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클래식 DJ를 하셨다고요? 예. 언제 하셨어요? 예, 대학 다닐 때 클래식 다방 DJ를 하다가, 예. 그 클래식 다방을 인수를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한 2년 동안 경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DJ가? 예. 아니, 근데 우리 서 이사님이 클래식 음악. 안 그렇게 보이죠? 클래식 음악 DJ, 사투리까지 있으신 분이 클래식 DJ를 한다는 게, 도저히 이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이문동에, 예. 외대 앞이었는데요. 예. 3개월 동안 돈을 벌어서 예. 2년을 버텼습니다. 이게, 거기가 이제 외대와 경희대 사이에 있는, 예. 대학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허름한 건물 2층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예. 거기가 원래는 경희대 미대에 다니던 학생들이 이 아뜰리에로 쓰면서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 미술가해를 시키던 곳입니다. 아뜰리에가 뭡니까? 아뜰리에가 뭔지는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전두환이가 집권을 하면서 가해 금지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과외를 못하니까 카페로 만들었는데 클래식 예. 카페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단골로 가다가 나중에 그걸 인수를 했죠. 그래서 한 겨울 방학 석 달 동안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어요. 근데 겨울 방학이 지나가지고 봄에 계약을 하니까 갑자기 손님이 10분 1로 떨어지는 거라.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예. 다방들이 예. 전부 방학동원에 개장을 해가지고 카페로 재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허름하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온 거지. 그래서 3개월 벌어서 한 2년 동안 기신기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였죠. 그 멘트도 직접 하셨고 DJ. 네, 하면서. 그렇죠. 어차피 클래식이니까 공명만 얘기해 주면 되니까. 그때 아마 음악을 들었던 분들 중에서 예. 혹시 국민TV 조합원이 계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십시오. 저도 그분도 무조건 쏘겠습니다. 부페로? 부페로. 비싼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 서영석 이사님이 참 이래저래 하신 일이 많아요. 보면은 안 해보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안 해본 일 많죠. 예. 감옥 가시는 일만 남았네 이제. 유치장은 가봤지만은 깜빵은 안 가봤는데. 예. 깜빵에 한번. 지금 주진우 기자는 유치장에 있습니다. 유치장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예? 그런 다음에는 유치장에 그렇죠. 입감이 돼서 영장이 떨어지면은 바로 울며 이제 발부되면은 바로 깜빵으로 서울구치소로 가겠죠. 예, 직행을 하고 예. 아니면 이제 풀려나는 거죠. 네. 오늘 밤에 풀려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또 고대해 봅니다.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글쎄 또 우리 조합원으로 또 함께 참여한 동지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광명시 소하일동의 최선영님. 네. 감사합니다. 최선영. 예. 선영아 미안해. 네. 할 때 그 선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름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강동원님. 강동원님. 예, 감사합니다. 동명이인이 있는데. 예. 국회의원 강동원도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님이 또 우리 조합원이죠. 예. 진보정의당 탈당하셨죠? 탈당하셨죠. 예. 안철수당에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든 조합원이에요. 네, 조합원이십니다. 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조합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일동의 최민영님도 함께하셨고요. 최민형. 예, 경북 김천시 계령면 서부리의 백유봉님도 또 우리 동지가 되셨습니다. 백유봉님. 예, 그리고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이가의 김성진님 감사하고. 네. 목오동에서 또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이 목쪽에서 많이 들어오시네요. 목동에서 많이 오십니다. 네. 양천구 목오동에서 김성식님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명 그리고 금평리의 김영성님, 서영석이 아니라 김영성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우리 박현수님 감사하고요. 전북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의 송태중님 그리고 서울 서초구 방배 2동의 전수남님, 서울 동작구 느량진 1동의 장상미님, 그리고 인천시 연수구 동춘 2동의 유영란님 이렇게 또 저희의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많아요. 예. 오늘 우리 시간에 좀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다들 울분에 차신 거죠.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생각해 보면은 답은 없고 희망은 국민 TV밖에 없다라고 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정말 저희가 무겁습니다. 가장 유효한 희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 현실을 바꾸고 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TV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일단 저희는 다 감옥 갈 마음의 가짐이 돼 있습니다. 네. 못할 게 없어요. 네. 감옥 갈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 근데 워낙 우리 정혜요원만 있어가지고 감옥을 보내면은 이 방송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 그 말이야. 아니 뭐 어디 지상파처럼 뭐 방송 안 하는데 뭐 사람 한 5명 있으면은 아이 뭐 탓으로 깜빵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백업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백업용이 없어가지고 뭐 우리 서영석 DJ가 또 하시면 되지 뭐. 제가 들어가면 우리 김영민 DJ가 하시고 예.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둘 다 들어가면 저 밖에 있는 효진 그룹의 김효진 DJ, 성재 그룹의 박성재 DJ 뭐 많이 있잖아요. 예. 아까 그 음악 에그몬트 이 뭐 서곡이에요. 네. 이 음악 들으신 분께서 솔트 피터님께서 음악의 비장함이 독재 부활의 전조를 알리는 듯한 느낌이네요라고 하셨는데. 민주주의 부활의 전조로. 민주주의 부활의 전조로 알아주셔야죠.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 고전주의 음악들이 좀 장중한 맛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2월 11일 대선 2차 토론의 다음 날 동아일보 종편 채널A 요즘에 종횡무진 활동하시는 윤칼세 분 모시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칼세. 네, 저는 이정희 후보를 보면서 여자 유시민이다. TV만 틀리면 토론에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그 억장 무너지는 소리 쏟아내가지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불면의 밤을 보내고 냉장고에다가 이 먹다 남은 그 소주병 다시 꺼내가지고 크크 마시면서 말해요.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랬는가 그 통탄의 밤을 보냈는데 저도 그랬죠. 그럼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약한 척 가냘픈 척, 순진한 척, 웃으면서 그 연기하면서 그 눈동자를 보면은 정말 예의라고는 쳐다볼 수도 없고 그 뭘 예의, 그 박근혜 후보를 향해서 그 던져대는 그 막말, 악담, 그리고 삼성 이건희 회장도 빼고 이건희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풍요와 번영을 누린 데 대한 그 기업, 그 대기업의 기여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대한 재벌 해체하겠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엮어가지고 그 쏘아대는 퍼부어대는 그 막말 시리즈를 볼 때 야 정말 5년 전 유시민 전 의원이 참 TV에 나와서 야 정말 권력은 좋구나. 저래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 여자 유시민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교양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참 어제 TV 토를 보면서 어떻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인격과 교양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못 말리는 겉으로 교양 떨면서 그야말로 시어머니한테 퍼부어대는 며느리 이정희. 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퍼부을 수 있습니까, 요즘에? 그야말로. 아, 그런 며느리 있습니까? 그런 며느리 계시잖아요. 이 발언으로 동아일보 종편은 방송심의당국에 의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당했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그를 대변인으로 기용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윤창중 수석 대변인을 임명한 데 대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식인의 탈을 쓴 더러운
강아지, 매국노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을 했는데 이것이 비판일 수는 없습니다. 훗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청와대는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고 밝혔는데 현지에서는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교양이 있는 남자입니다. 네. 저도 교양이 있는 남자입니다. 네. 통탄할 일이에요. 이건 정말 노무현 대통령 말씀 표현대로 막가자는 겁니까 정말? 편집의 기재시구만. 막가자는 겁니까 이거? 예. 여자 유시민이라는 표현을 보수 진영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그런 모양이죠 뭐. 예. 아이고 근데 윤창중도 참 유시민 그렇게 씹고 해서 그 정미용 씨는 여자 윤창중이라고 하면 어떨까? 윤창중을 실드를 쳤다가 또 나중에 내 윤창중한테 쏘갔다. 유감스럽다. 그렇게 또 트위터에 올린 걸 봤어요. 아이고 참 믿을 걸 믿더라.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윤창중 씨 그분이 질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제 심리 상태를 보면은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윤칼세 어쩌고라고 했잖아요. 윤칼세가 뭐냐면은 윤창중의 칼럼 세상이라고 본인 블로그 이름이에요. 윤칼세예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오늘 아침 가봤어 내가. 가봤더니. 그랬더니 폐쇄해버렸어. 윤칼세. 아니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건 2002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멘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야 김영삼 다음에 이제 민주화에 대한 공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보수에서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IMF에다가 이인재의 표본열 이런 걸로 이제 당선됐다는 거를 가까스로 이해를 했지만은 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좀 멘붕이었어요. 왜 졌느냐? 인터넷 때문에 졌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 효과는 빨라. 그걸 이제 보수의 배우기 정신은 우리도 사실은 배워야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 인터넷 전략 보세요. 무식하고 유치하지만. 트위터에서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지만은 국정원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이 활동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될 때 트위터에서 활약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확인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종편에서 낙검수 따라해서 윤창중 이런 인간들 불러다 놓고 거의 욕이 안 나왔다 뿐이지 욕 근처까지 가는 막말을 퍼부어대면서 그렇게 보수의 낙검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야. 보수의 낙검수는 막말을 하지만은 품위를 잃지 않은 방송이에요. 저는 낙검수를 들으면서 프레시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프레시안이고 뭐고 간에 나는 낙검수를 내 애청자였는데 들으면서 한 번도 품위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김어준 씨가 씨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품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잘 편집을 해낸 편집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솜씨도 있지만은 그거는 격이 달라요. 만약에 윤창중이 주진우가 윤창중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서로 벼락이 쳐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영어를 바꿔버려. 그게 아니라 윤창중처럼 주진우가 얘기하고 떠들어댔다면 어떻게 됐을까? 윤창중처럼 그러면은 아마 징역 500년. 적어도 주진우는 거짓말한 건 없어요. 주진우 거짓말 안 하고 주진우는 막말 전혀 안 합니다. 낙검수를 막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이에요. 낙검수야말로 낙검수가 성공한 게 이유가 막말 때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방송을 듣지도 않고 지랄하는 놈들에 불과한 거예요. 방송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낙검수가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재미와 품위와 그게 해학과 페이소스와 온갖 걸 다 갖추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거기에 김어준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 그다음에 정봉주라고 하는 양념. 정봉주는 자기가 대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양념이야. 그다음에 주진우의 팩트, 그다음에 김용민의 편집. 이 네 가지 요소는 정말로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야 낙곰수 시즌 2 하자 하는 요청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아니 진짜 요즘 보면은 그 박근혜 정부가 낙곰수 시즌 2를 만들게 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오지 않게끔 적당히 해야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이게 내버려 둬야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보수가 보수인 거는 이게 말하자면은 진짜 보수야말로 막말 쓰지 않고 막 하지 않고 품위를 나름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보수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보수의 사고방식이 고루하고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은 보수가 갖고 있는 가치를 포장하는 그 능력 때문이었는데 얘들이 인터넷에 마치 뿅 가면서 품위와 교양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는 이게 진보가 막말을 하면은 진보가 갖고 있는 가치가 고귀하기 때문에 너무 막말스럽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보수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이 저는 천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말을 가려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보수가 말을 가려서 써가지고 우리가 선거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마탱이가 간 거죠. 그러니까 진짜 들으면 오바이트 나오고 아까 내가 윤창중 그 방송 들으면서 나는 이제 종편을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거기서 무슨 지랄을 했는지 진짜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제가 12월 달 들어서 가지고 그 전후에서 MBN하고 채널 A에서 불러가지고 나갔을 때 야 이 나라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나가가지고 김행, 정미홍 뭐 이런 친구들을 봤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가 초토화를 시켜버리니까 그 다음엔 안 부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초토화를 시켰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서 이사님은 그 뒤로 출연 적이 한 번도 온 적 없죠. 한 번도 없죠. 정권 교체, 정권 박근혜한테 넘어온 이후로 한 번도. 없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종편에서 사람을 어떻게 고르냐면은, 얼떨떨한 진보들만 불러다 놓고 아이, 그래, 걔는 안 되지. 나간 사람들 얼떨떨한 이게 뭐야. 그런가? 누가 나갔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기본적으로. 하여간. 귀하도 나갔잖아. 한번 얼떨떨하게. 아니, 한번 나가서 내가. 초토화를 시키더만. 그게 다시는 안 불러. 채널A 나가서, 이 4대 세습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야, 3대 세습 북한? 4대 세습하는 언론사. 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어쨌든 저는 그런 목적으로 나갔었던 건데, 자, 윤창중 얘기로 돌아가서. 나 윤창중 너무 웃겨, 이 사람. 아니, 미국에서 이제 급하게 돌아왔잖아요. 정말 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될 찰나인데, 돌아와서는 항공 마일리지가 안 쌓였다고, 항공사를 상대로 마일리지 그렇게, 달라고. 아니, 본인이 귀국한 게 아니라 누가 또 표를 알선해줘가지고 간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 카드로 계산했다고 그러더만 그것도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발권을 대사관 쪽에서 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초기에는 이제 자기 돈으로 했더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또 대사관에서 해줬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그럴 정신이 있냐 이거야. 그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 출시하는 이런 자칭 보수들의 모습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난간도 그러니까 정말 이 바퀴벌레와 같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출시했다는 천박한 보수의 본질입니다. 참 상당히 어려워요. 윤창중 씨가 마일리지까지 안 넣었다고 전화를 했다는 게 개인을 제가 비난하고 침상은 전혀 없고 다만 거기서 그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건 정말 이 보수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깨네요. 아니 참 어떻게 그럴 정신이 다 있어. 그나저나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가 아주 충격입니다. 기본적으로 충격 중에 충격은 뭐냐면은 이제 2차 성추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1차 성추행은 바에서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톱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에서
그 여성 인턴의 이 엉덩이를 만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2차 성추행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윤창중 방에서 있었다는 건데 일단 그 여성 인턴을 불렀단 말이죠. 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윤창중은 뭐 속옷 차림이었고 왜 왔냐고 그냥 가라고. 네. 이게 이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렇죠. 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실제 그 된 내용은 달랐다. 이게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알몸 상태에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여성 인턴의 또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옷을 벗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강간 미수에 해당하다는 것이. 그게 이제 동아일보 기사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청와대 관계자의 뭐 말을 인용을 했나요? 난 정확하게 그 소스는 못 봤는데. 예.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고 참 놀라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참 씁쓸한 그런 기분도 좀 들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우선 기본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 사건을 최초로 인지해서 이 사건을 처리한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신이 과연 올바랐던 것인가 하는 데 우선 의문을 저는 제기하는 바입니다. 예. 자, 윤창중 씨가 그런 혐의를 받았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일단 경위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뭔가 일종의 공황 상태가 지배한 것 같아요. 공황 상태. 공황 상태. 야, 큰일 났다. 드디어 윤창중이가 사고를 쳤다. 게다가 성추행이란다. 야, 큰일 났다. 이 잘못하면은 대통령에게 누를 끼칠 수도 있다. 예. 그러니 빨리 윤창중은 제거하는 게 낫다 해서 전격적으로 경질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때는 자, 좋습니다. 서 이사님 보시기에. 네. 그렇다면은 윤창중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세스입니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미국 경찰에 출두시키는 것이 낫죠. 그렇다면은 이후에 방미 일정이 있었고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 워싱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를 타봤지 않습니까? 4시간 걸립니다. 아니 근데 비공개로 하면 되죠. 네? 비공개로 하면 되죠. 비공개로. 네. 그래서 대변인 어디 갔느냐면 뭔 일 때문에 뭐 워싱턴에 남아 있다. 뭐 네.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그 공황 상태 때문에 윤창중을 잘랐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그걸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예. 청와대의 처신들이 꼬이게 만드는 이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잘랐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윤창중이 했다는 그런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는 뜻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그것도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 그 수석 대변인을 전격 경질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윤창중을 자를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다. 없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뭐 몰랐다는 얘기는 그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전격 경질을 합니까? 말뜻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두 번째는 전격 경질을 했다는 거는 윤창중이가 잘못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자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인을 예. 한 거예요. 윤창중은 무조건 나쁜 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윤창중이 귀국을 해가지고 예. 나 죄 없어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윤창중이가 죄가 없다면은 그러면 윤창중이를 잘라버린 사람은 도대체 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윤창중이가 사실은 민정에 와가지고는 뭐 엉덩이도 만지고 했다고 진술해놓고 기자회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했다더라. 예. 또 저기 미국 현지에서도 이런저런 그 지탄받은 일을 했다더라. 예. 했다더라. 예. 오늘 동아일보에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을 지으려면은 예. 윤창중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윤창중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 한 걸로 보더라도 난 안 죽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창중을 죽이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네. 진보나 이런 데서가 아니라 예. 보수에서 나설 거라고 봤어요. 근데 눈치 못 챈 일부 보수 사이트에서는 윤창중 실드 치다가 정명도 그런 케이스지. 야, 지금 너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윤창중이 죽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말이야. 예. 윤창중이 실드를 치는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어딨어. 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시점은 윤창중이가 네. 모든 걸 다 뒤집어 써야 될 쓰고 상황인데 죽어야 지금 이게 문제가 엉뚱하게 윤창중이 왜 자꾸 씹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똥바지를 뒤집어 쓰란 말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야, 얘들 진짜 대가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정미용이나 변희재나 보면은 참. 나야 내 특정인을 금명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쉴드 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거든.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진보와 우리 사회의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또 문화 차이를 느낍니다. 문화 차이? 진보는 이럴 때 자기가 죽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제 다른 자기 주변에 있는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도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가치. 진보의 미래를 갖다가 나로 인해서 죽일 수는 없다. 그게 결국은 노 대통령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나를 그 4월 초쯤 그 인터넷에 글을 남긴 거죠. 진보는 나를 버리십시오. 이런 글을 남겼죠. 노무현 그게 대통령이. 진보의 문화입니다. 예. 자기를 버릴 줄 아는 문화. 그런데 보수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다른 걸 다 버릴 줄 아는 문화. 윤석열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사실 윤창중 씨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요. 좀 억울하더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빗발한 거 정말 죽고만 싶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올바른 도리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온갖 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윤창중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윤창중의 멘탈리티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신감이겠죠. 배신감. 청와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기자회견을 할 리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나 좀 자진 사퇴로 해달라 했는데 그냥 자른 걸로 해버리고 하니까 이런 씨발 나 혼자 못 죽어. 그게 아까 박용철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나 혼자 못 죽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 기사에 보면 나와요. 야, 참 어떻게 멘탈이 우리들 사회에 이른바 보수를 둘러싸여 있는 문화는 꼭 저런 것일까? 참 문화의 차이. 자, 그렇다면 앞으로 윤창중의 행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윤창중도 말하자면은 보수 전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너 죽어라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이죠. 토요일 날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라디오로 들었기 때문에 뭐 봤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윤창중이가 이렇게 나온 거는 앞으로 더 이상 청와대가 윤창중을 그나마 봐줄 일이 없겠구나. 윤창중만 죽는구나. 아니 어마어마한 그 허위도 진실로 만드는 이 가공의 달인들 아닙니까? 이른바. 이놈들이 윤창중이 하나 그 병신 만드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봐요. 뭐 동아일보 기사 보면은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냐고요. 그 소스가 어딘지 내가 아까 헷갈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라면은 결국은 너 안 죽어? 자식아 죽어 임마.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윤창중은 보수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너 죽어. 이렇다면은 더 이상 방법 없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스스로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 구조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을 전격 경질하는 이상은 그게 윤창중은 그때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순응하는 것이 그나마 차후를 위해서 좋은 일이었는데 뭐 어디서 필히 받았는지 갑자기 그냥 그렇게 반항을 하다가 또 더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아주 탁견이십니다. 탁견은 뭐. 왜냐면은. 탁견민의 걔네가 탁견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보수의 심리, 욕망, 그리고 프로세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서영석 이사만큼. 제가 보수거든. 제대로 간파하는 분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굉장히 예리함에 항상 놀라고 있는데.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는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든 빨리 끝을 내야 됩니다. 꼬리를 자르려 할 것이다. 빨리 끝을 내야 돼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방미 성과, 내가 보기에는 뭐 성과 전혀 없어요. 아니, 뭐가 있어? 한복의 아름다움을 과시한 거 말고는. 그렇죠. 하루에 3번 한복을 갈아입었다는 거 외에는 난 별로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뭐 제너럴 모터스 회장이라는 작자를 만나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기류적인 사건을 갖다가 지금 선처하겠다고 이런 그건 막말이에요. 행정부 수장이 어떻게 대법원에 기류적인 사건을 선처를 합니까? 자기가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원장 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 뭐 스스로. 아니 근데 저는 없다고 보는데 뭐 보수신문이라든지 또 지상파.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덮어버리는 게 그렇죠. 이게 바로 장악당한 언론의 그게 언론 장악이죠. 그냥 딴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무식하게 막 예전에 그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전두환이가 비행기 타고 해외 순방하다 돌아오면은 비행기가 멀리서 오는 장면부터 생중계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태우고 있는 비행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땅에 단비를 몰고 오십니다. 뭐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그 방송에 대한 새끼 누구야? 네? 그 아나운서 이름 알지. 근데 그 양반도 뭐 써준 거 읽었겠지. 뭐 그렇죠. 얘기해서 본인이 뭐 그런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런 거 안 읽으면 잘리니까. KBS에 말이죠. 이계진 아나운서, 한나라당 의원했던 양반. 그 양반이 이제 쓴 책을 보니까, SBS에서 이제 퇴직한 손석기 아나운서가 있어요. 손석기가 아니고, 손석기. KBS에 있다가 SBS. 김석기가 아니고 손석기구만. 손석기. 이 아나운서 분은요, 이 양반이 숙직을 하는 날에는 항상 무슨 쿠데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쿠데타 손이구만! 그래서, 전 세계 민주화를. 숙직을 많이 해야 되겠네. 아니, 쿠데타니까. 전 세계 민주화를 위해서라도. 숙직을 하면 안 되겠네. 숙직을 하지 말고 그냥 자기는 숙직해서 빼달라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아까 이제 박근혜의 대책을 얘기하다가 이게 맞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빨리 이제 국민들 뇌리에서 이 사건을 잊혀버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전 취할 거라고 봐요. 그게 뭐 청와대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올 한겨레에다 씹히기도 했는데, 윤창중 범인임도 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요구를 하면 당장 보내겠다. 보내는 건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청와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 소리까지 했던 게는 빨리 윤창중을 미국 보내가지고 그냥 뇌리에서 국민들 시설에서 잊혀버리게 하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윤창중이 이제 미국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자, 여기에 한국에 두는 한 윤창중을 한국에 계속 두는 한 그 리스크를 박근혜 정부가 다 지고 있는 거야. 다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KBS, MBC, SBS 같은 이제 말하자면은 친여적인 방송에서 그리고 보수신문에서 박근혜의 방미성과 해가지고 첫날에 준비를 했는데 미국을 떠올리면 윤창중밖에 안 나오니까 전부 방송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아니 그 소문의 진위를 내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빨리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서 it's end 선언을 해야 이게 넘어간다는 건데. 전 걱정이 주진우 구속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정몽준 얘기대로 정치적인 판결이라면은 구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도 이제 결국은 윤창중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열을 받아 있어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러나 더욱더 열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진보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보다 더 큰 열을 받을 수 있는 주진우 구속이란 카드를 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이럴수록 검찰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자, 만약에 진짜 구속이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그런 구속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논리를 떠나서 주진우를 구속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밖에 없죠. 제가 오늘 법원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 윤창중 건으로 글로벌 대망신, 개망신이라는 표현을 쓰려다가 개망신은 너무 좀 격하고 대망신이 맞는 말이죠. 언론에서 통상 쓰는 표현이 대망신인데 글로벌 대망신을 윤창중 때문에 당했는데 주진우마저 감옥에 보낸다면은 대망신 곱하기 만입니다. 아니 이미 뉴욕타임스에서 주진우 관련 기사 썼잖아요. 그런 기사가 우리의 국격을 얼마나 지금 추락시키는지 참나 아이고. 저기 프랑스의 렉스프레스라고 대표적인 우파 시사 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이죠.
검사가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뜻 아니냐는 그런 말을 인용해서 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엑스프레스? 예. 예.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망신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윤창중으로 욕먹는 것보다는 주진우 건으로 욕먹는 게 차라리 낫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 주진우를 희생점을 삼겠다.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죠. 자, 하여간 참 모든 상상 그 이상의 정권이다라는 말을 또 지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 한 2달, 3달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참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예. 야,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자신이 있어서 그러는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확실히 느낀 거가 있는데, 이명박은 적어도 조직의 누수 때문에 논란을 야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막 정권의 리스크가 됐었죠. 뭐 막말을 한다든지 혹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하지만 조직의 리스크는 없었어요. 왜냐? 본인이 그 대기업 회장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관리해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근혜는 이번서 청와대부터 이번에 어마어마한 그 누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남기 수석하고 예. 저기 누구야 이거 저 윤창중 대변인하고 서로 다투는 걸 보면은 이거는 시정 짭배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것보다 더 못했어요. 네. 근데 이게 윤창중 씨 뭐 이제 결국은 윤창중 씨를 아까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윤창중은 아까 1급인데 그 얘기 아까 했나요? 나 이제 헷갈렸네. 넘어갑시다. 네. 뭐요? 잠깐 못 들었습니다. 네. 그 방송 끝날 때가 되니까 서로 지금 정신 딴 데 말고 있어. 아니, 지금 딴 노래 지금 준비하느라고. 아니, 그 멘탈에 좀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갑시다. 뭐. 예, 뭐 그런 얘기까지 가는 건 좀 너무 심하고. 자, 들고양이들의 노래. 와일드 캐치였죠. 와일드 캐치. 예. 들고양이들. 마음 약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들고양이들 와일드 캐치. 시보야 밝은 이 노래도 들고양이들이 불렀죠. 와일드 캐치인데 그때 이름을 전부 한글로 바꾸라 해가지고 들고양이들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참나. 블루벨스가 청종들 뭐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지난 시간에. 희자매. 예. 그래서 그 뒤로는 말이죠. 아예 자기 검열을 해. 새로 나오는 팀들이 자기 검열해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팀 이름이 논두렁 밭두렁. 그건 좋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뭐라고 시비를 걸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외래어를 전부 다 바꾸라고 하니 뭐 그렇게 바꿨던 건데. 근데 사실 뭐 독재국가의 장점 중에 하나는 걔 논쟁이 필요 없는 건 어떨 때는 걔 우리가 논쟁 때문에 일을 진행 못 시킬 때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이럴 땐 독재가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전두환이가 들어와가지고 언론 통폐합하면서 지방에 난립했던 그 이른바 문제 있는 기자들을 싸가리 그냥 삼성교육대 보냈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말하자면 부작용이 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하여튼 그건 좀 좋네요. 하여간 논두렁 밭두렁. 독재자 시대에 경제 성장이 안 된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간다의 이디아민, 중앙아프리카의 보카사, 버마의 네윈 이런 독재자하고 한국의 이명박 빼놓고는 독재자 중에 경제성장 못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명박은 이디아민 그 급이구만. 그 급이야. 버마의 내윈 이런 급이구만. 그렇죠. 아니, 김일성이나 박정희나, 독재자들 중에 성공 안 시킨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빅터 차라고요. 네. 그 양반이 레이건 땐가
뭐 하여튼 그 미국 백악관의 아시아 담당 부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양반이 쓴 적대적 제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제 문화가치정사에서 번역된 나온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네. 일본과 한국은 적대적 제휴 관계다. 네. 이제 그걸 밝힌 책인데 네.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60년대까지는 네.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예요. 네. 체제 경쟁에서도 우수했고. 예. 그래서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을 한 다음에 처음에 경제개발 5개년 성과가 나왔는데 네. 이게 북한보다 못한 거라. 그래서 이유는 뭐냐? 예. 남한의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자본을 끌어와야 된다. 네. 해가지고 김종필을 보내서 한일 협정을 맺게 하는 겁니다. 굴욕적인. 네, 굴욕적인. 그렇게 해서 외자를 유치해가지고 예. 이제 경제개발 2차 5개년 계획부터는 성공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김일성이도 나름 성공을 했던 그런 정권이었다는 아니, 뭐 거죠. 사실 그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또 일제 강점기 때도 독재였잖아요. 그렇죠. 경제 성장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하면 뭐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기본권이 박탈되고 네. 자기를 반대하는 놈을 가서 전부 다 그냥 예. 쳐 죽이고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반대할 수 있는 건데. 예.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간다의 이디아민, 중앙아프리카의 보카사. 버마의 내윈, 한국의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러면 안 되지. 독재를 하면서 경제를 못 살지. 후퇴시키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나는 박근혜. 그러니까 나는 경제를 못 살려도 좋으니까 독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박근혜가. 예. 근데 또 보수들의 멘탈은 그렇지는 않죠. 예. 독재를 좀 해도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라 이런 얘기인데. 경제 살리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장점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아니, 청와대 비서실도 저렇게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무슨 자기가 경제 그 비전을 세우고.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기대했던 점은 뭐냐면은, 박근혜가 갖고 있는 아버지, 박정희의 후광에서는 카리스마긴 하지만, 그런 카리스마들이 사실 정치적 권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재벌, 경제 권력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그 점에서 다소 기대를 했던 것인데요. 네. 계속 진전되는 사항들을 보면은, 불가능해. 네. 아니, 제가, 경제가 엉망이어야 한다. 네. 그래서 박근혜가 타격을 입을수록 우리는 좋다. 이런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경제 사정이 결국 나빠지면은 서민들만 고충을 입습니다. 그건 좀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많은 지금 정권의 실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가망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 참여하신 사람들 중에서도 정권을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정신 바뀐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박근혜 주변에 가가지고 알랑방귀를 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발탁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네. 그게 결국은 박근혜 정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건데 네. 빨리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반성을 해서 정말 일대 쇄신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다면은 아주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항상 안쓰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그 사이에 또 우리 조합원으로 함께 하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대야. 대야 하면은 또 우리 또, 뭐가 생각납니까? 대야. 그야. 예. 아니요. 대야. 왜 세수할 때. 세수대야. 세수대야에 비친 우리 김미영님. 규민맘. 김미영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대구시 서구 내당 일동의 이정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의 강길탕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강길탕님. 예. 네. 그리고 강길탕님은 아마 무슨 학교 다니실 때 항상 1번 하셨을 것 같아. 가나다 순에 의해서. 그렇지. 강에다가 그다음에 또 기억이니까. 예. 게다가 또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성님, 강길탕님 다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전남 광양시 중동에서, 정말 영남, 호남, 충청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전국구예요. 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도 있나 봐요. 서서학동에
우리 정인식님 감사드리고. 서서 학동이면 앉으면 닭동입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 맞잖아. 서면 학인데 앉으면 닭이지. 그런가요? 서서학동님. 네. 서서학동에 우리 정인식님 감사하고요. 충북 충주시 알림동에 우리 전상철님 감사하고, 네. 서울 도봉구 쌍문일동에 이강세님 오셨고,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유인곤님 고맙습니다. 우리 유인곤님의 이런 가입으로 인해서 대한언론의 어떤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파장동에 우리 유인곤님 파장동 파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강남구 도곡일동에 이지훈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이용준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에 김대웅님, 그리고 대전 서구 관저 이동에서 홍경표님, 또 같은 이건 대구 서구군요. 앞서는 대전 서구였고, 대구 서구 내당 사동에 이승우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야, 우리 많아요. 끝이 없어. 두 분 더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 이동에 네. 주창진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김종필 형님이 사셨던 청구동. 신당동. 서울 중구 신당동에 송승환님, 이렇게 또. 송승환? 네, 송승환님. 어우, 유명한 분인데요. 예. 이름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 시간에 또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요. 네. 가입은 했는데 와이프가 보안카드를 가져가서 입금을 못하고 있어요. 전화로도 결제가 가능한가요? 네. 라는 질문이 오셨는데요. 전화로 결제는 안 되고요. 와이프가 들어오시면은 네. 그때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시간에 무려 47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여러분들 실망 안 시켜드리고 정말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 저희가 희망을 만들어서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 감동이고요. 눈물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목요일 정치 토크 때는 예. 50명을 한번 돌파해 봅시다. 50명을 돌파해서 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공정방송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공정방송이라고 그래서 새누리당 50, 민주당 50 이런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 네. 옳은 사람이 100인. 그런 방송이 공정한 방송이죠.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